예, 안녕하십니까. 김효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여섭 교수님이 단장으로 계신 연구단에서 제가 한 세부를 맡아서 연구를 수행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년 동안의 연구 과제였는데 저희 연구팀은 여기 우리 학교 김영도 교수님, 저 또 윤병만 교수님이 마지막 연차에 1년 동안 그렇게 저희가 참여를 해서 수행한 그런 결과를 동영상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이상호 교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문 구조물입니다. 제 방에서 다 아시겠지만 모든 통문 구조물은 아래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뚝이 설치된 이유는 통문 구조물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제 위치에서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뚝이 설치가 되었는데 제 방을 포함한 전체 구조물로 보면은 그렇게 꼭 그 정확한 그런 설계는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문 구조물은 그대로 있지만 전체 제 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의 침하가 발생이 됩니다. 지방공학적으로 볼 때 통문 구조물 아래의 지반과 통문 구조물 양쪽에 있는 지반 사이에 쉐어밴드가 생깁니다. 쉐어밴드가 생기면 마찰각에 따라서 이거 연직 방향으로 생기지 않지만 조금 기울어져 생기는데요. 조금 과장되게 설명드리자면 통문 구조물 바로 아래에 있는 흙들이 우리 징가 게임 할 때처럼 그렇게 솔리드하게 쑥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동이 생겨서 이제 홍수가 나면 제 방에 물이 차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아주 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단장님 그 위하여 우리 전체가 이제 그 연구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그 콘크리트 구조물과 제방 사이의 불연속 면에서 생기는 그런 침식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확률이 한 10% 정도 되는 거로 판단을 하는데 제방 내부의 그 침식의 파괴, 그 제방의 파괴까지 같이 합친다면 10%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포션으로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그 구조물 밑에 저 공동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방 구조물, 그러니까 제체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물질로 도포가 되어 있다면 그 침식 저항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한다면 그 배출 누수가 되더라도 그거를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은 벌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폴리머인데요. 그 카이스트의 조계춘 교수님 팀에서 개발하신 그 재료를 가지고 제체에 있는 흙과 섞어서 그 제방, 그러니까 통문 구조물 사이에 그 보강, 도포 형식으로 보강을 하면 그 내부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서 우리가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 수 있겠다라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소일 시멘트를 섞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소일 시멘트는 또 다른 그 위지드 이 불연속 면을 또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합하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지드한 것보다는 그 플렉서블한 그런 어떤 도포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싸서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1년 동안 그 연구를 참여를 했는데 전체 실험을 마치기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저희가 실험을 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로 실규모로 한 30cm 정도 되는 제방고로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 최종 목적인 실질적인 실규모 사이트에 제방을 쌓아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감소시키고자 나름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제방고 1m 정도 되는 벤치 스케일을 실험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저희 명지대학교 앞에 그 실험실 사이트에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 6월까지는 모델 테스트를 한 15번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 한 뭐 서너 달은 또 한 8번을 벤치 스케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방고 1m 쌓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안동에 위치한 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에서 직접 실규모 실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모델 테스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테스트는 이게 과연 실험이 가능하냐라는 걸 이제 실험실 규모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뭐 통문 주위에 이렇게 도포를 해서 전체 제방을 쌓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아주 많은 뭐 그 유도 배수로라고 우리가 이제 공동 저부의 공동을 모사해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이 유도 배수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이제 모델 테스트에서 저희가 도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동을 만들어서 배출을 하려고 실험을 하니까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고, 또 외국 문헌을 찾아보니까 모든 그 모델 테스트나 실규모 뭐 이런 비슷한 실험에서는 벤치 스케일에서는 다 유도 배수로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놓고 저희가 유도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실규모 실험을 가기 위해서 이제 벤치 테스트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통론이 시공될, 그러니까 그 시퀀스에 맞춰서 저희가 모형을 축소를 해서 벤치 스케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규모 테스트에서 진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통론이 시공이 되고, 그 다음 제방이 쌓아지고 거기에서 공동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그런 어떤 도포, 바이오폴리머의 도포에 의해서 저항성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뚝도 시공을 이렇게 했고요. 유도 배수로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빔으로 만든 배수통로 모형을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도포를 하고 그다음 이 제방을 쌓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험을 한 그 사이트 결과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뭐 without 바이오폴리머 일반적인 제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이오폴리머를 이 정도 이렇게 요 아래로부터 이렇게 도포한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7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1시간 지난 상태입니다. 나오는 물을 보면 굉장히 맑은 물이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는 이게 금방 그렇게 파괴가, 그러니까 제방의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질 집안 전공가인데 이걸 계속하면서 물에 대한 무서움을 조금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기서 했던 그 아주 많은 그 실패하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규모 제방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 가설을 세운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죠. 안동에는 하천 실험센터가 굉장히 사이트 큽니다. 이게 이제 일부분은 저희가 그 실험을 하려고 한 사이트에 그 사이트만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60m고 폭이 한 30m 되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실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펌프에서 물을 올려서,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을 저류한 다음 이제 이쪽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방고를 2.5m 쌓아서 이렇게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병만 교수님, 그리고 우리 연구팀 김영도 교수님, 저 이렇게 해서 그 설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이 사이트에 시트 파일을 시공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한,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한 그 가설을 세운 제방과 그 다음 일반적인 제방을 두 개를 동시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설치했다는 말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저 두 제방의 초기 실험 조건은 같다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료를 사용을 했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쌓아서 했는데, 여기 물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넘칩니다. 이렇게 넘쳐서
그 수위는 한 2.5m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하고, 요게 이제 바이패스입니다. 그래서 요쪽의 수위는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만들고, 넘치는 물은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빠지게끔 저희가 그렇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사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직접 해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시트 파일 시공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영상으로 시트 파일을 설치를 하고 집안을 이제 이 레벨을 맞추고 양쪽을 측량까지 다 하면서 레벨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뚝도 설치하고 내부 침식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공동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유도를 조성을 하고 그 위에 배수 통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광선유 케이블을 저희가 양쪽에서 합해서 한 3km 정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선유에 그 물이 닿게 되면은 색깔이 변하는 거로 인해서 이게 과연 시간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어떻게 침식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그 전체 실험하기 전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는 걸 여기 이제 펌프로 뽑아내려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 배수 통로과 제방을 쌓고 이렇게 시트파일 시공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한 2.5m 되고, 그다음에 이 제방고는 3m입니다. 그리고 제방은 우리 토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짐도가 90% 이상 되게끔 다지고 매번 DCP라는 그 다짐 측정 장비를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펌프 낙동강 물입니다. 그 펌핑을 해서 물이 이렇게 넘어오고 2.5m에 넘으면 원류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바이패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요거도 2.5m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치도록 그렇게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이 10배속으로 만든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되는데 조금 후에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일반적인 제방입니다. 일반적인 제방이고 90%라면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아주 단단한 땅인데 조금의 그 틈으로 이렇게 물이 새기 시작하면 아주 이렇게 쉽게 제방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방 무너지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제방이. 그런데 오른쪽에 우리가 바이오폴리머를 처리한 흙, 그러니까 이 흙입니다. 이 제방 흙을 바이오폴리머 1%만 웨이트 비율로 1%만 섞어서 했을 때 한 2시간 정도 지나도록 그렇게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견디는 그런 거를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위에서 이제 촬영한 겁니다. 물 색깔이 조금 다른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침식이 일어나서 흙과 같이 섞인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여기는 그냥 계속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험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험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 파괴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 여기 흙 섞인 이 말뚝 사이로 유도배수로로 이제 침식이 발생이 되는데 옆에서부터 안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험 다 끝나고 나서 전경을 한번 보시면 왼쪽은 완전 초토화가 되어 있죠. 근데 오른쪽은 침식은 조금 발생했지만 그래도 제방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선유로 저희가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체 부피의 이 침식되는 그 비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뭐 무너지고 나서도 우리가 이 처리한 그 제방은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견디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 실험한 그 내용 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